왜 나이 들수록 혼자가 행복의 조건이 되는가? 젊은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관계 속에서 얻는 기쁨보다 지쳐가는 마음을 더 크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왜일까요? 인생의 전반전에는 성공과 인정, 가족 부양 같은 과제가 관계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그러나 50세 이후, 삶의 후반전으로 들어서면 관계에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크게 다가옵니다. 잘 맞던 친구도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멀어지고, 가까웠던 이웃도 작은 오해 하나로 등을 돌립니다. 결국 지나치게 얽히고 섞여 있던 관계들이 우리 삶을 무겁게 만드는 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다라고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마음을 다독이며 내가 정말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 들어서까지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면 끝없는 비교와 피로가 따라옵니다. 남보다 늦었다는 자책, 자녀와의 불화, 돈 때문에 벌어지는 다툼은 결국 내 삶을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시간을 선택하는 순간 관계가 주던 부담에서 벗어나고 내가 나답게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더 중요한 건 혼자가 된다고 해서 외로움만 남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외로움과 고독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와의 부재에서 오는 아픔이지만 고독은 스스로를 만나는 평안한 순간입니다. 나이 들수록 이 차이를 아는 사람이 결국 더 건강하고 당당하게 나이를 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혼자의 시간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다음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나도 그랬다. 50만 6070대가 겪는 관계 피로와 숨은 비용. 나도 그랬다. 이 말은 인생 후반에 들어선 수많은 사람들이 공통으로 내뱉는 말입니다. 50대에는 직장 동료와의 갈등, 60대에는 자녀와의 불협화음, 70대에는 친구들의 하나둘 떠남을 경험하며 관계의 무게를 실감합니다. 관계는 달콤한 위로를 줄 때도 있지만 동시에 상처와 피로를 남깁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큰 기대를 걸고 더 큰 상처를 주는 법이지요.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가 사소한 돈 문제로 돌아서고 형제자매가 유산 문제로 얼굴을 붉히는 장면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느껴지는 건 배신감보다도 허무함입니다. 결국 사람은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는 걸 몸으로 배우게 됩니다. 젊을 때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달라지겠지 하고 기다리지만 나이가 들면 기다릴 시간조차 아깝다는 걸 알게 됩니다. 지나친 희생이나 관대함은 고마움으로 돌아오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라는 억울함만 남게 되죠.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말합니다. 남에게 잘해준 건 다 잊히고 내가 한번 잘못한 건 평생 남는다고. 관계 피로의 숨은 비용은 단순한 감정 소모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트레스는 몸을 갉아먹어 수면장애, 혈압 상승, 심지어 치매 위험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깨지면 결국 건강도 무너집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에는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기보다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누구를 붙잡아야 하고 누구를 놓아야 하는지를 구분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덜어내고도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쇼펜하우어의 철학이 여기에 해답을 줍니다. 쇼펜하우어에게 배우는 혼자의 철학 비교 집착을 멈추는 법. 독일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불행 대부분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다고 보았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인간은 본래 고독한 존재이며 타인의 시선과 비교 속에서 자신을 잃어버릴 때 가장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을 바꾸려 애쓰지 말고 나를 지키는 데 집중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 말은 나이가 들수록 더 큰 울림을 줍니다. 우리는 평생 비교하며 살아왔습니다. 남의 집 자식은 더 잘 나간다. 옆집은 여행을 다닌다. 친구는 연금을 더 많이 받는다. 이런 비교는 젊을 땐 동기가 될 수 있었지만 노년에는 독이 됩니다.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은 결코 해소되지 않고 오히려 끝없는 불행으로 이어집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런 비교를 끊는 순간 비로소 자유와 행복이 시작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집착 역시 불행의 근원이라 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집착, 과거의 추억에 매달리는 집착, 자녀에게 기대는 집착은 결국 나를 더 외롭게 만듭니다. 내려놓음이 곧 자유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쇼펜하우어는 나의 친절을 존중하고 보답할 줄 아는 사람과만 인연을 이어가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는 균형 잡힌 관계만 남기는 것이 지혜라는 뜻이죠. 동시에 홀로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고독은 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만나는 기회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스스로의 목소리를 듣고 외부의 소음에서 벗어나 삶의 진짜 의미를 되찾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건 어쩌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렇다면 그 시간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오히려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고독을 사랑하는 습관, 비교와 집착을 멈추는 용기. 이것이 쇼펜하우어가 전한 인생 후반의 행복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혼자만의 시간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바로 쓰는 도구 7일, 혼자 행복 루틴 호흡 산책 기록 정리.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막막하고 외로움이 찾아오기 쉽습니다. 하지만 혼자의 시간을 나를 지키는 루틴으로 바꾸면 외로움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행복의 자원이 됩니다. 그 핵심이 바로 7일 혼자 행복 루틴입니다. 이 루틴은 단순히 시간을 채우는 활동이 아니라 매일의 생활 속에서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길을 열어줍니다. 첫째 날은 호흡 훈련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1분간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는 호흡을 반복하세요. 이렇게 하면 하루를 차분히 시작할 수 있고 마음이 분주하지 않아집니다. 둘째 날은 산책입니다. 길지 않아도 좋습니다. 10분이라도 집 근처 공원이나 골목길을 걸으며 주변의 나무, 하늘, 바람을 느껴보세요. 혼자 걸으면서도 세상과 연결되는 경험이 내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셋째 날은 기록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오늘 고마웠던 일 3가지를 짧게 적어보세요. 글씨가 엉성해도 상관없습니다. 손으로 적는 기록은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고 삶의 긍정적인 순간을 붙잡게 합니다. 넷째 날은 정리입니다. 책상 위 서랍 한 칸, 옷장 일부라도 좋습니다. 오래된 물건을 비우고 당장 쓰지 않는 물건을 치우면 내 마음까지 가벼워집니다. 다섯째 날은 음식 루틴을 만들어 보세요. 혼자 사는 분들은 끼니를 대충 때우기 쉽지만 이날만큼은 정성 들여 나를 위한 한 끼를 준비해 보는 겁니다. 여섯째 날은 관계 점검입니다. 연락처를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을 표시하고 고마운 사람에게는 짧게 안부 메시지를 남겨보세요. 마지막 7째 날은 쉼입니다. TV나 휴대폰 대신 조용히 앉아 차를 마시며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는 마음으로 나를 다독여주세요. 이렇게 7일 루틴을 돌리면 혼자 있는 시간이 무겁지 않고 오히려 기대되는 시간이 됩니다. 단순히 외로움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혼자의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루틴을 한 주, 한 달, 그리고 1년 동안 이어간다면 고독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나만의 든든한 동반자가 됩니다. 내 상황 맞춤 설계 독거동거 건강재정별 체크리스트. 사람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조언이라도 누군가에게는 꼭 맞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의 행복을 위해서는 상황별 맞춤 설계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독거인지, 동거인지, 건강 상태와 재정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 루틴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먼저 독거 시니어의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고독을 만드는 것입니다. 홀로 살면서 외부와 단절되면 우울감이 커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하루 한 번은 외부와 연결되기입니다. 전화 한 통, 마트 가기, 동네 산책 중 인사라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는 안전망 확보입니다. 응급 상황 시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2명 정해두고 휴대폰에 단축번호를 등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동거 시니어라면 오히려 개인 공간 확보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자녀, 손주와 함께 살다 보면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이 사라지고 이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첫 번째는 나만의 방이나 코너 만들기입니다. 책상 한쪽 의자 하나라도 내가 혼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두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대화 규칙입니다. 작은 불편도 바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약속을 정해두는 것이 관계 피로를 줄입니다. 건강 상태에 따른 설계도 필요합니다. 만약 만성질환이 있다면 루틴을 짤 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활동량을 조정해야 합니다. 혈압 혈당 기록표를 붙여두고 매일 점검하는 습관은 내 몸을 지키는 기본 안전장치입니다. 반대로 건강한 편이라면 새로운 취미나 가벼운 운동을 추가해 혼자서도 활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상황에 따른 설계입니다. 넉넉하지 않더라도 소소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무료로 참여할 수 있는 도서관 프로그램, 공공기관 강좌, 무료 산책로 활용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만족감을 줍니다. 반대로 재정이 여유롭다면 여행이나 취미에 투자해 경험 자산을 늘려가는 것도 좋습니다. 핵심은 나의 현재 상황에 맞게 무리 없는 행복 설계를 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혼자의 시간이 불안이 아니라 안정으로 바뀝니다. 오늘 10분 액션 연락처 다이어트 거울 1분 감사 3줄. 긴 철학이나 복잡한 이론보다 중요한 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작은 행동입니다. 혼자의 시간을 행복으로 바꾸는 가장 쉬운 길은 바로 오늘 10분 액션입니다. 단 10분만 투자해도 내 삶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연락처 다이어트입니다. 휴대폰 속 연락처를 열어보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는 사람, 오히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번호들이 내 마음속 짐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 3명이라도 정리해보세요. 필요 없는 연락처를 삭제하는 순간 관계에 쌓였던 불필요한 부담도 같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거울 1분입니다. 단순히 얼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거울 속 나를 마주하며 나는 충분히 잘 살고 있다. 오늘도 괜찮다라고 말해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주는 이 짧은 확언은 놀라울 만큼 큰 힘을 줍니다. 외부의 인정이 아닌 내 안에서 나를 인정해주는 습관이 쌓이면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힘이 됩니다. 세 번째는 감사 3줄 기록하기입니다. 종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내가 감사한 일을 3줄 적어보세요.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다. 날씨가 좋아 산책이 즐거웠다. 건강검진에서 큰 이상이 없었다. 이렇게 적는 순간 평범했던 하루가 특별한 하루로 바뀝니다. 이 3가지 액션은 단 1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내 마음의 방향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를 다독이고 삶의 소중함을 재발견하는 시간. 바로 이것이 혼자의 시간을 행복으로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바로 실행해보세요. 고독은 두려움이 아니라 나를 지켜주는 가장 든든한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